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이 그의 선거 전에 제1의 약속이었는데 정작 폐지가 된 것은 오바마 케어가 아니라 트럼프의 약속이 폐기가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이 정치적으로 매우 수치스러운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 오바마 케어 폐지, 공화당의 7년의 약속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제1의 약속이었는데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원에서 통과에 필요한 표수가 부족해서 해결이 안 됐고 이것이 공화당 내부의 자중질환이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아예 이 폐지안을 상정하지도 않고 중도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가 무엇인가? 오바마 케어는 살아있는 것인가? 우리 커뮤니티에 오바마 케어 가입자도 많고 메디케이드 수혜자도 많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물론 살아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 의료안을 제안하면서 플랜 B는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치적인 타격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가? 다음번 그의 안건이 이제 텍스 컷인데 이것은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우선 제기되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바마 케어는 살아있는 것인가? 내 보험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가? 또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안건은 무엇인가? 그의 패배의 원인은 또 앞으로 워싱턴 정치권의 방향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종합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궁금한 사항, 실질적인 것, 우리 삶에 영향이 미치는 일상적인 것입니다. 오바마 케어의 생사 여부입니다. 이 오바마 케어가 미국의 현재 유일한 법안이다 하는 데는 변경이 없습니다. 최소한도 금년 말까지는 아무 변동 없이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의회의 결심을 봐야 됩니다. 이 다수당인 공화당 의회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보조금 이것이고 또 하나는 메디케이드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돈이 가난 구제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없어진다.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의회가 보조에 필요한 펀드, 그 기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보험사들이 드롭아웃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혜자가 피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케이드 확장인데 지금 7천만 명이나 되는 수혜자가 있습니다. 의회가 이 메디케이드 확장 기금을 줄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 이후에 한 말은 오바마 케어가 폭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 안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바마 케어는 프리미엄이 늘어나고 밑빠진 독식에 정부 돈이 낭비되기 때문에 결국 망할 것이다. 그런 그 지론인데 그러나 이제 다른 의견도 있죠. 의회 예산국 같은 것에서는 트럼프 케어가 오바마 케어보다 나을 것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2,400만 명이나 되는 무보험자를 더 양산하게 되고 국가 부채는 10년 동안 1,500억 달러밖에 줄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마 케어를 완전히 없애지 말고 픽스하자, 리필하지 말자. 물론 완전한 제도는 아니지만은 아주 포기하지 말자. 이제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겁니다. 여하튼 오바마 케어의 그 전 국민의 의무 가입 조항, 또 벌금 조항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50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의 의무화 이것도 그대로 살아 있고 저소득자에 대한 그 나이와 소득에 따른 정부 보조 이것도 살아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repeal and replace가 이제 실패한 후에 정치적인 타격 그리고 변화가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에 관한 실패 직후에 move on, 다음 단계로 신속하게 넘어간다 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다음 단계가 뭐냐? 바로 tax cut, 감세입니다. 감세 그리고 기간시설 투자, 이것이 이제 자그마치 한 1조 달러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문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사실은 오바마 케어 폐지보다 더 복잡하고 더 분열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트럼프가 여기서 또 실패를 한다면 그의 정치적인 기반이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매우 고심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공화당 내부의 보수 측에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 문제를 과거에 추진했을 때에 적극 반대를 했었습니다. 1조 달러를 써서 지금 다리를 놓고 길을 닦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 국가 부채를 우선 갚아라,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어젠다를 이제 트럼프가 들고 나왔는데, 그래서 바로 오바마 케어 폐지의 반기를 들었던 그 그룹들이 또 반기를 들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예상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100일, 역대 대통령 중에 최악의 100일이었다 하는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그의 안보보좌관이 낙마를 하는 인사 실패가 있었고, 트래블 밴, 모슬렘 6개국 입국 금지, 이 행정명령이 법원에 계속되는 기각 사태를 맞았고, 또 러시안 게이트, FBI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게다가 이제 오바마 케어까지 실패를 했고,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벌써 내년도 midterm 선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018년도 선거에 공화당 의회가 참패를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오바마 케어 철폐에 대한 실패 때문에 이번 정치적인 타격은 폴 라이언 하원 의장, 공화당 자체, 화이트하우스 모두 공동의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뭐니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수모가 제일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항상 자랑하던 것이 협상의 예술, 나는 딜 메이커다, 나는 수완이 있는 사람이다, 이걸 자랑했었는데 이게 별게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자당 의원들을 설득도 못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그런 질책을 받고 있고, 또 그의 성급함, 욕심, 정적인 미숙함, 이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실망스러웠다 하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노린 것은 오바마 케어 철폐가 굉장히 쉬울 줄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세 정책을 펴기 전에 쉽게 한 방을 먼저 먹이고 그 여세를 몰아서 다른 안건들을 다룬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큰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자당 보수계 의원들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것이죠. 또 그의 성급함도 문제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할 때는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고루고루 정치권이라든가 국민들이라든가 이익단체라든가 고루고루 대화를 하고 저울질을 한 이후에 신중하게 실시를 했는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단 17일 동안 시도를 하다가 그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미숙함, 미경험, 이것도 지적이 됐는데, 의원들하고 설득할 당시에 대화를 했는데 이 복잡한 보험에 대한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정치 평론가들 중에서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이 shock and awe, 마치 이라크 전에 쳐들어가듯이 깜짝 놀라게 한번 공격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 자체가 큰 오산이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론조사에 대한 거 계속해서 바닥셉니다. 40% 이하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불길한 것은 그의 표 기반이고 정치적인 기반인 가난한 백인 근로자들, 이 층의 지지도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더라, 그런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금 할 일은 태산인데 의회와의 사이는 별로고,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을 일을 맡겨봤더니 실망 수준이고, 텍스 컷이라는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이 문제를 폴 라이언하고 같이 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인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도 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지금 그는 이 텍스 컷 정책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회의 지지와 표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언감생심, 생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 케어 철폐 실패에 따라서 그의 정치력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안건은 감세. 그러나 이 감세안에 대한 의회 내의 이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 철폐에 관한 7년의 약속이 실패하면서 정치적인 입지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계속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 의료안 대치 실패에 따라서 오바마 케어는 법적 효력을 계속 유지합니다. 전 국민 가입 의무화, 벌금 제도도 유효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도 계속됩니다. 그러나 내년에 있을 의회의 보조금 기금 제공 여부에 따라서 보조금 혜택에 변경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2016년도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번 주에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공화당은 이 조사를 러시아와 트럼프 진영과의 협조관계 수사에서 정보 진영의 정보 유출 사건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FBI 국장은 트럼프 선거 진영에 대한 조사를 시인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직권남용 그리고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전폭기들의 모슐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크게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라크 측은 이 폭격으로 민간인 200여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라크 당국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직무와 관련해서 처벌을 받은 시카고 경찰관들에 대한 처벌 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 때문입니다. 피의자 폭행 혐의로 정직 처벌을 받은 2명의 경찰관이 1년이 넘도록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 가버너 선거에 대한 선거기금 액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내년도 가버너 선거 주자들이 벌써 자신의 어카운트에 수십만 달러의 기금을 집어넣습니다. 지금까지 일리노이 주법은 개인 5,600달러 그리고 단체 기업 11,000달러의 제한을 두었었습니다. 라크인 맥다노 살해 혐의 경찰 반 다이크의 아내가 쿠카우니 셰리프 잡 응모에서 탈락됐습니다. 티파니 반 다이크 카우니 제일 간수직에 응모를 했지만 그녀의 안전을 고려해서 당국이 잡을 주지 않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흐리고 비 49도, 내일 맑고 흐리고 46도, 수요일 대체로 흐립니다. 46도, 목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흐리고 비, 목요일의 최고는 51도, 금요일은 46도입니다.